나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내가 직접 굽혀보기로 했다. 주차요원 조끼를 입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기로 했다.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새하얀 외제차, 창이 내려가고 그녀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발렛, 키가 떨어졌다. 툭. 그리고 그 여자는 웃었다. 아저씨, 나 몰라요? 실수하면 인생 끝나는 거. 그때였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내가 모욕당하는 게 아니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릴까봐. 그게 두려웠다. 안녕하세요. 야단 목련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좋은 일 가득한 날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60에 도전해봅니다. 댓글로 많은 가르침도 주세요. 키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말이 이렇게 가벼운 소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나는 순간 믿기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꺾였다. 나 강태범은 태성개발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다. 그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늘 두 가지 중 하나였다. 고개를 숙이거나 웃음을 팔거나.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오늘 나는 어떤 이름도 없었다. 내가 가진 건 발렛 7번이라는 숫자 하나, 그리고 낡은 조끼의 지퍼뿐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키를 주었다. 손끝에 묻는 차가움. 그것이 금속의 차가움인지 사람의 차가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고객님, 차량 주차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이상하게 낮았다. 평소에 나였다면 이런 톤으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부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오세리는 나를 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내 눈이 아니라 내 조끼 가슴팍의 발렛 글자에 꽂혀 있었다. 마치 저 글자가 내 존재를 설명하는 전부인 것처럼.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말을 이었다. 차 조심해요. 저 이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객님. 그녀는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아저씨.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오세리는 내 얼굴을 보며 말하지 않았다. 내 나이 든 손, 주름진 피부, 낡은 장갑을 보며 말했다. 손 더럽게 하고 만지지 마요. 차에 냄새 배면 저 진짜 예민한 거 알죠?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 모욕감? 아니었다. 그건 기록해야 한다는 냉정함이었다. 나는 지금 분노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회장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두려운 건 이 여자가 내 앞에서 이렇다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앞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을 열었다. 고급 가죽 냄새가 났다. 차량 내부는 깨끗했고 정리정돈도 완벽했다. 사람들은 종종 속는다. 깨끗한 차 안을 보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리정돈은 습관일 수 있어도 인성은 절대 꾸며지지 않는다. 나는 차량을 천천히 몰고 지정된 주차칸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일부러, 아주 일부러 문을 닫을 때 작게, 정말 작은 소리를 냈다. 툭. 세상 사람 누구도 그 소리를 기스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작고 가벼운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 툭을 기다린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오세린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를 찢었다. 아! 나는 깜짝 놀란 척 고개를 들었다. 오세린이 주차장 바닥을 굽어보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 없었다. 오직 잡을 거리 하나를 찾은 확신만 있었다. 그녀는 내 앞까지 와서 차 문 쪽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이거 봐요. 긁힌 것 같은데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고객님,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육안으로는. 아저씨. 그녀가 말을 끊었다. 그 짧은 호칭 하나에 내가 사람인지 물건인지가 나뉘었다. 그녀는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낮게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말장난하지 마요. 나 이런 거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에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여자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걸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오세린이 손을 내밀었다. 수리비 지금 처리해요. 여기서 바로. 나는 조용히 물었다. 고객님, 혹시 사진으로 남겨도 될까요? 오세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 나는 최대한 낮게 말했다. 저도 직원이라 확인 절차가 필요해서요. 그녀는 비웃었다. 직원? 너희가 무슨 직원이야? 그냥 여기서 고개 숙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녀가 내 앞에서 손가락을 까딱했다. 무릎 꿇고 사과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등 뒤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다. 또각, 또각, 누군가가 지하 주차장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내 아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 소리였다. 내 심장이 아주 잠깐 불편하게 내려앉았다. 오세린은 아직도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곧 이 장면을 내 아들이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공포를 느꼈다. 내가 무릎을 꿇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아들이 이 여자를 사랑한 채로 이 장면을 보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다. 오세린이 다시 말했다. 빨리요. 무릎.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낮게 대답했다. 네. 그때였다. 내 뒤에서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린아. 짧고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지하 주차장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오세린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보는 시험이 아니라 내 아들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험이 될 거라는 걸. 세린아. 내 아들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낮게 울렸다. 그 한마디로 공기가 달라졌다. 오세린은 순간 굳었다가 곧바로 표정을 바꿨다. 마치 스위치를 켜듯 방금 전에 잔혹한 얼굴을 지우고 한 톤 높은 목소리를 꺼냈다. 민재야, 너 왜 이제 와?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들었다. 그 부드러움 속에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오세린 옆으로 다가오며 내 쪽을 한번 봤다. 그 눈빛이 내 마음을 찔렀다. 아들은 주차 요원인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취급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처음 목격한 표정이었다. 민재가 입술을 열었다. 세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오세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뭐 하긴. 내 차 긁었잖아. 당연히 책임져야지. 민재는 문 쪽을 힐끗 봤다. 오세린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곳.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어디가 긁혔는데?
오세린이 콧웃음을 쳤다. 아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 긁혔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걸 왜 따져? 민재는 한 걸음 다가가 차 문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나는 그때 알았다. 민재는 나보다 먼저 진실을 본다. 민재는 잠깐 멈췄다가 낮게 말했다. 세린아, 기스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 오세린의 표정이 바뀌었다. 당황? 아니, 분노. 내가 맞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분노. 없긴 뭐가 없어. 오세린이 목소리를 확 올렸다. 내 눈이 장식이야? 나 지금 기분이 상했잖아. 그녀는 그 말로 모든 걸 끝내려 했다. 기분은 책임이 필요 없고 증거가 필요 없고 그냥 상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보상받는다. 민재가 한숨을 내쉬었다. 세린아, 너 지금 그게 문제야. 오세린은 내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니, 민재야. 너 내 남자잖아. 그럼 내 편을 들어야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다. 나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이 여자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었다. 편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편을 만들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민재의 눈빛이 천천히 흔들렸다. 세린아 편이 문제가 아니야. 오세린이 바로 받아쳤다. 그럼 뭐가 문제야?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약하게 굴면 끝이야. 너 진짜 몰라?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만만하면 더 기어오른다니까? 그 말에 주차장 직원들이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분노보다 먼저 오는 감정. 익숙함. 또 시작이네. 그들은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세린아, 지금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오세리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뭐라긴. 현실적인 말을 했지. 민재는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확인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가까웠다. 나는 그 눈빛이 아팠다. 나는 아들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걸 원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어떤 부끄러움은 사람을 살린다. 오세린이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아저씨, 빨리요. 사과하고 수리비 얘기해요. 민재가 앞으로 나섰다. 세린아, 그만해. 오세린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그만하라고? 민재야, 너 지금 나 무시해? 민재가 낮게 말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말이 너무 심해. 오세린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예쁘지 않았다. 사람이 누군가를 아래로 두고 웃는 웃음이었다. 심하긴 뭐가 심해. 내가 이런 데서 기 눌려야 해?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말해버렸다. 저 아저씨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정적? 주차장 전체가 얼었다. 내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나는 그 말이 끝까지 나오도록 지켜봤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인성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무릎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민재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린아, 너 진짜. 오세린이 끊었다. 진짜 뭐? 너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졌어?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날아왔다. 사랑이 아니라 협박.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오세린은 승리로 착각했다. 그녀는 내게 더 다가와 아주 작게 비웃듯 말했다. 아저씨, 왜 안 꿇어요? 나 지금 기분 상했는데. 나는 그때 결심했다. 민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내가 더 잔인해져서라도 아들을 깨워야 한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민재가 크게 말했다. 아저씨,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들은 내게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장면이 아들의 미래를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댔다. 아주 천천히.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도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비굴함이 아니었다. 결단이었다. 오세리는 그 순간 승리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며 하나 더 덧붙였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진짜 한번 크게 혼나야 정신 차리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 민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건 충격이었다. 내가 무릎을 꿇어서가 아니라 오세린이 그걸 교육이라고 부른 순간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으로 사랑이 아닌 혐오에 가까운 깨달음이 그 눈 속에서 번졌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린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오세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뭐라고 하긴. 내가 맞는 말 했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낮아진 목소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민재가 지금 끝에 서 있다는 걸. 민재는 나를 바라봤다. 아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하지만 아들은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건 알 것이다. 그 늙은 주차요원이 자존심을 접는 모습을 눈앞에서 봤을 테니까. 그때 나는 내 아들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았다. 미안합니다. 민재가 내게 사과했다. 그 사과는 오세린에게 하는 게 아니었다. 나에게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과였다.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했다고 믿은 것에 대한 사과. 그 순간 오세린이 민재의 팔을 확 잡아챘다. 야, 강민재. 이제 그녀는 이름까지 꺼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민재의 입술이 굳었다. 오세린은 숨도 안 쉬고 몰아붙였다. 너 지금 나랑 결혼할 거 아니면 당장 말해. 나 이런 대접 받으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을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걸 알았으니까. 그 침묵을 오세리는 내가 이겼다고 착각했다. 오세리는 내게 차키를 다시 내밀었다. 이번엔 던지지 않았다. 그녀는 승리한 사람이 베푸는 척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됐어요. 가서 차 빼요.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나는 키를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 넌 지금 너무 편하다. 지금 너는 내가 이긴 줄 알겠지. 하지만 진짜로 무서운 판은 지금부터였다. 민재는 오세린을 바라보며 끝내 입을 열었다. 세린아. 오세린이 곧바로 말했다. 그래, 이제 알았지? 내 말이 맞. 민재가 끊었다.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하실까? 오세린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갑자기 왜 아버지가 나와? 민재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는지 처음으로 무서워. 오세린이 얼굴을 굳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이제 본색을 더 숨기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틀렸다는 걸 느끼는 순간 더 잔인해진다. 오세린의 입술이 느리게 올라갔다. 민재야.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은 칼이었다.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주차장 전체가 들리도록 또박또박 말했다. 그럼 우리 결혼도 끝내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민재의 눈이 흔들렸고 내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나는 차 키를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여자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전쟁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희생자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오세린이 결혼 끝내자라고 말했을 때 내 아들의 얼굴은 순간 멈췄다. 사람이 진짜로 흔들릴 때는 화를 낼 때가 아니라 머릿속이 하얘질 때다. 민재는 지금 그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봤다. 내 아들은 지금까지 오세린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럴 수도 있다로 덮어왔다. 사랑이란 게 원래 그렇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를 믿기 위해 스스로를 속인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됐다. 오세린은 민재의 흔들림을 확인하자 천천히 미소를 되찾았다. 그 미소는 방금 전의 분노가 연기였다는 걸 증명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야, 나 지금 화나서 그런 말한 거야. 민재가 입을 열려는 순간 오세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우리 위로 올라가서 얘기하자. 여기 사람들 많잖아.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나는 즉시 알아차렸다. 장소를 바꾸려는 건 흔적을 지우려는 거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지 못했다.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다. 오세린은 그걸 보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뭐야? 너 진짜 나한테 이럴 거야? 민재가 간신히 말했다. 세린아, 너 오늘 너무 심했어. 오세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차장 직원들을 휙 둘러보며 말했다. 좋아. 그럼 여기서 확실히 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너무 커서 주차장 전체가 들을 정도였다. 저 사람이 내 차를 긁어놓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그 말 하나가 공기를 뒤집었다. 주차장 팀장도 고개를 들었고 직원 몇 명이 가까이 다가왔다. 민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린아, 기스 없다니까? 오세린은 민재를 보며 아주 선명하게 말했다. 너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민재가 멈췄다.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택지를 강요하는 협박이었다. 내가 내 편이면 내 말을 믿어. 내가 내 편 아니면 넌 적이야. 오세린은 그 공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사업에서도 똑같다. 상대가 논리로 못 이기면 감정으로 붙는다. 오세린은 지금 감정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정확히는 막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다. 지금 이 장면을 완전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 오세린 같은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말을 바꾼다. 그때는 내가 흥분해서 그랬어.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피해자야. 그 프레임으로 간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조끼 안주머니, 휴대폰, 녹음 버튼. 나는 가만히 켰다. 오세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지금 여기서 처리하세요. 수리비든 뭐든. 아니면 저 경찰 부를게요. 경찰. 여기서 그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위축된다. 오세린은 그걸 안다. 민재가 다급해졌다. 세린아, 그만해. 진짜 큰일 만들지 마. 오세린이 되물었다. 큰일? 그녀는 웃었다. 민재야, 큰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만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더했다. 아저씨, 나한테 사과했죠? 그럼 인정한 거네요. 그 말에 민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사과는 원래 상대를 달래기 위한 말이다. 하지만 오세리는 그걸 증거로 바꾸는 인간이었다. 사과했으니 내가 가해자. 무릎 꿇었으니 내가 잘못. 이게 그녀의 논리였다.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이게 진짜다. 인간의 가장 더러운 부분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할 때 나온다. 주차장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객님, 혹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오세리는 팀장의 말도 끊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호텔 수준이 이래요? 내가 여기 VIP인데? 그 단어가 나왔다. VIP. 세상에는 VIP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허리가 먼저 굽는 사람들이 많다. 오세리는 그걸 즐긴다. 팀장이 순간 얼굴이 굳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확인 후 오세린이 비웃었다. 확인? 너무 웃기다. 그리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카드 지갑을 꺼내 무심하게 툭 흔들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여기 다 끝장이야. 그 말은 해결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민재는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게 보였다. 민재는 지금 마지막 끈을 잡고 있었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끈. 하지만 오세린이 그 끈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었다. 오세린이 내게 고개를 까딱했다. 아저씨,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줘요. 지금 여기서. 그녀가 웃었다. 한 번 더 무릎 꿇어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재가 폭발했다. 야, 오세린. 민재가 처음으로 야라고 불렀다. 그건 사랑이 깨질 때 나오는 호칭이었다. 오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뭐?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사람을 뭘로 보냐? 오세린은 오히려 냉소했다. 민재야, 세상은 원래 그래. 너만 순진하게 살지 마. 그 말이 내 아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확신했다. 민재는 지금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깊게 상처받고 있었다. 사람이 슬픈 이유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해서가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다. 그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 내 목소리에 오세린이 처음으로 멈칫했다. 나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세린이 콧웃음을 쳤다. 뭐요? 또 말장난? 나는 고개를 숙였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에 오세린의 눈동자가 딱 한 번 흔들렸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 하지만 나는 봤다. 그 흔들림은 자신 없음이었다. 오세린은 즉시 소리쳤다. 뭐? CCTV?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처리하면 되잖아. 민재가 날카롭게 물었다. 왜? 확인하면 안 돼? 오세린은 민재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민재야, 너 진짜 나 의심하는 거야? 민재는 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녀에게는 최악의 공격이었다. 오세린이 이를 악물었다. 좋아. 그럼 확인해. 대신 그녀가 손가락으로 나를 찔렀다. 저 아저씨 오늘 여기서 끝장을 봐. 그 말이 확실히 녹음됐다. 나는 조끼 안주머니 속
휴대폰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증거는 모였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 결단. 주차장 팀장이 무전기로 보안팀을 불렀다. CCTV 확인 요청합니다. 오세리는 민재의 팔을 잡고 거칠게 끌었다. 가자. 민재가 뿌리쳤다. 나 안 가. 오세린의 눈빛이 갈라졌다. 뭐? 민재가 낮게 말했다. 너 오늘 선 넘었어. 오세린이 웃었다. 선?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민재야, 너 지금 나버리면. 그녀는 내게 들리도록 말했다. 너 아버지가 좋아할까? 그 한마디에 민재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나도 숨이 멈췄다. 오세리는 알고 있었다. 민재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걸. 그녀는 그걸 무기로 썼다. 내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이었다. 나는 민재에게서 공포를 빼앗아야 했다. 민재야,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러버릴 뻔했다. 입술을 강하게 다물고 참았다. 아직은 주차 요원이어야 했다. 오세리는 끝까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너 하나 잘못 걸렸다. 그 말이 끝나고 CCTV 화면이 열리는 순간 오세린의 손이 잠깐 떨렸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진짜 기스는 차에 난 게 아니라 오세린의 가면에 났다. 보안팀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다. 고객님, CCTV 확인 준비되었습니다. 오세린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까딱했다. 마치 이 호텔 전체가 자기 물건인 것처럼. 빨리 틀어요. 나는 조끼 안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이 아직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부터는 사실이 아니라 프레임과 싸우는 시간이다. 사실은 한 줄이면 끝나지만 프레임은 사람들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오세린 같은 사람은 사실이 불리해지면 바로 감정으로 판을 뒤집는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기다렸다. 그녀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끝까지 보려고. 보안팀이 화면을 넘겼다. 1층 주차장 입구 14시 23분. 영상 속에 내가 보였다. 주차요원 조끼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늙은 남자. 그리고 그 앞에는 새하얀 외제차. 창이 내려가고 오세린이 등장했다. 영상이라서 더 선명했다. 그녀는 차 키를 건네는 게 아니라 떨어뜨렸다. 툭. 마치 정말 사람한테 쓰레기 던지듯. 주변 직원들 몇 명이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오세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올렸다. 뭐가 문제죠? 키 떨어뜨린 것뿐인데.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을 밟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밟은 걸 들켰는데도 안 부끄러운 것이 문제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다. 내가 차를 몰고 들어가 주차하고 내가 차 문을 닫는 장면이 나왔다. 툭. 정말 작았다. 기스가 날 수 없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다음 오세린이 내 쪽으로 뛰어오는 장면. 입모양이 정확했다. 그녀는 차 문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주차장 전체를 찢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 화면이 확대됐다. 차문. 기스가 없었다. 진짜로 없었다. 그 순간 보안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해당 구간에서 차량 외관 손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세린이 잠깐 멈췄다. 정말 잠깐. 그리고 눈빛이 변했다. 당황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도망치면 다른 먹잇감을 고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오세린이 웃었다.
없으면 없다고 끝이에요? 보안팀이 멈칫했다. 네. 오세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질수록 더 무서웠다. 지금 저한테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안팀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 아닙니다. 고객님, 그런 뜻이 아니라. 오세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그런 뜻이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렸다. 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녀가 내 쪽을 가리켰다. 저 아저씨가 나한테 불쾌감을 줬다는 거예요. 순간 주차장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봤다. 기스가 없다. 그럼 끝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세리는 끝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복종이었으니까. 오세리는 말했다. 제가 VIP인데 저한테 그런 태도로 대응해요? 보안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해당 직원은 현재. 오세린이 끊었다. 직원이요? 아니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저런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 그냥 도구죠. 그 말이 지하 주차장 바닥을 서늘하게 갈랐다. 그때 내 아들이 움직였다. 민재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오세린. 그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낮음에는 참아온 분노가 웅크리고 있었다. 너 방금 도구라고 했어? 오세린이 시선을 민재에게 돌렸다. 민재야, 왜 그래? 내가 틀린 말했어?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틀렸어. 오세린이 웃었다. 뭐가? 민재가 처음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말했다. 사람을 도구라고 부르는 순간 넌 끝이야. 오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그 굳음은 상처가 아니라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의 굳음이었다. 오세린은 민재에게 다가와 낮게 말했다. 민재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면. 그녀는 내 쪽을 힐끗 보며 말끝을 내렸다. 내 아버지가 좋아할까? 그 한마디에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걸 본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바로 저거다. 오세리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약점을 잡는다. 민재는 아버지를 두려워해왔다. 그래서 누구보다 좋은 며느리라는 기준에 약했다. 오세리는 그걸 이용했다. 나 잘해줄게. 가 아니라 나 아니면 너 끝이야로 잡는 사람.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결혼하면 더 강해진다. 그리고 그 힘은 내 아들을 찢어놓을 것이다. 오세리는 몸을 돌려 주차팀장에게 말했다. 좋아요. 기스 없다 치죠. 근데 저 아저씨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사과는 하셨습니다. 오세린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럼 인정한 거죠. 인정했으니까. 이 호텔은 나한테 보상해야죠. 순간 그녀는 프레임을 완성했다. 기스 없음. 그녀가 불리해짐. 그러자 그녀는 즉시 모욕이라는 단어를 꺼내 자기에게 유리한 싸움으로 바꿨다. VIP가 모욕당했다. 사람들은 이 말에 흔들린다. 왜냐하면 VIP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기 때문이다. 오세리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끝은 민재에게 향했다. 오세린이 말했다. 민재야, 너 나랑 결혼할 거면 지금 당장 나랑 같이 나가. 민재가 말이 없자 오세리는 더 크게 말했다. 나 지금 여기서 모욕당했어. 근데 너는 내 편도 안 들어줘. 너 같은 남자랑 내가 왜 결혼해?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한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아들은 사랑 앞에서 논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깨뜨릴 현실을 보여줘야 했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고객님, 오세린이 나를 돌아봤다. 나는 최대한 낮고 공손하게 말했다. 말씀하신 보상은 호텔 측에서 공식 절차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세린이 비웃었다. 공식 절차? 아저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녀는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같은 사람은 내가 마음먹으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내 아들의 얼굴이 변했다. 민재가 처음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세린아. 오세린이 고개를 들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말했다. 너 방금 그 말 내 앞에서 한 거 맞지? 오세린이 억지로 웃었다. 무슨 말? 민재가 더 낮게 말했다. 오늘 여기서 끝난다고. 오세린이 눈을 깜빡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민재는 이제 더 이상 사랑으로 덮지 않는다. 민재는 기억하고 있었다. 오세린은 급히 목소리를 바꿨다. 민재야, 나 그 말은. 민재가 끊었다. 그럼 우리도 끝내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세린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무너짐은 슬픔이 아니었다. 계획이 틀어진 분노였다. 오세린은 주차장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울먹이는 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와, 나 진짜 소름이다. 내가 지금 피해자인데 내가 가해자래.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목소리를 떨었다. 여러분, 저 오늘 결혼할 사람과 같이 왔는데 저 아저씨 때문에 여기서였다. 프레임의 완성. 오세린은 눈물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했다. 주차장 사람 몇 명이 흔들렸다. 하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내게 다가와 처음으로 말했다. 아버지라면 이런 사람을 며느리로 받으실까요? 그 질문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민재는 아직 모른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라는 걸. 하지만 그 질문은 나에게 신호였다. 이제 정체를 밝혀도 된다. 내 손은 조끼 안쪽으로 움직였다. 휴대폰을 껐다. 녹음을 저장했다. 그리고 주차팀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잠시만 총지배인 호출해 주시겠습니까? 오세린이 비웃었다. 총지배인? 웃기네. 그래요, 불러봐요. 내가 오늘 이 호텔이랑 저 아저씨 둘 다 끝장낼 거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오세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마디를 속으로 되뇌었다. 좋아. 이제 내가 끝날 차례다. 그때 총지배인의 발걸음 소리가 주차장 통로 끝에서 들려왔다. 또각, 또각. 그리고 나는 주차요원 모자를 쥔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총지배인의 구두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또각또각 울렸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정확했다. 오세린 같은 사람은 그 소리를 들으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 힘 있는 사람이 온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힘이 누구인지. 총지배인 박성호가 화면을 확인하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는 주차장 한가운데서 한번 멈칫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이 반사적으로 고개 숙이는 속도를 나는 오랜만에 목격했다. 그건 예의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본능이었다. 박성호는 숨을 삼키고 입을 열었다. 회 회장님. 그 한 단어가 주차장 공기를 박살냈다. 정적이 아니라 붕괴였다. 직원들이 멈췄고 보안팀이 굳었고
오세린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리고 그 표정은 내가 지금껏 본 어떤 표정보다 솔직했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질 때의 얼굴이었다. 뭐라고요? 오세린의 목소리가 깨졌다. 박성우는 나에게만 들리게 재빨리 낮춰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욕도 협박도 아니다. 회장님, 그 호칭 하나로 전부 끝난다. 오세리는 마치 잘못 들었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다. 아니, 잠깐만요. 저 아저씨가 회장님이라고요?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방금 전까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눈. 그 눈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표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말을 하는 순간 이건 설명이 된다. 설명은 가해자에게 시간을 준다. 오세린 같은 인간은 설명의 틈에서 다시 숨을 쉰다. 그래서 나는 그저 모자를 벗었다. 천천히. 그리고 마스크를 내렸다. 지하 주차장 조명이 내 얼굴 위를 스쳤다. 그 순간 오세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녀는 나를 알아봤다. 아니, 사람을 알아본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아본 표정이었다. 회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자 목소리 끝이 떨렸다. 아니, 이게 무슨... 민재가 그 옆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충격. 그리고 이해. 아들은 이제야 내가 왜 이 짓을 했는지 알았을 것이다. 나는 민재의 눈을 한번 보고 다시 오세린을 바라봤다. 오세린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꿨다. 아까처럼 가면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목소리를 꺼냈다. 회장님, 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무례했던 건 진짜 오해였어요. 오해.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구라고 부르고 무릎을 요구하고 향수 냄새 운운하며 모욕하는 게 오해라면 그건 세상에 오해 아닌 게 없다. 오세리는 내 표정을 읽지 못하자 더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고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자신을 불쌍하게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민재야. 오세린이 울먹이며 민재의 팔을 잡았다. 너 알잖아, 나 너 좋아하잖아. 민재가 손을 빼려 하자 그녀가 더 세게 잡았다.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민재의 표정이 흔들렸다. 아직도 사랑의 잔해가 남아 있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마음을 접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오세린을 향해 딱 한마디만 했다. 오세린 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필요 없다. 나는 단지 확인만 했다. 당신이 방금 전 그 사람을 부른 말이 뭐였죠? 오세린이 멈췄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한 박자 더 밀어붙였다. 직원이 아니라 도구라고 했죠. 오세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흥분해서. 나는 끊었다. 흥분해서 나온 말은 진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차장 직원들이 처음으로 눈을 들어 나를 봤다. 그들 눈빛 속에는 그동안 참아온 억울함이 있었다. 나는 그 억울함을 그 자리에서 끝내야 했다. 나는 오세린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사과를 받는 얼굴이었다. 회장에게서 죄송합니다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으니까. 나는 다시 오세린을 바라봤다. 당신은, 나는 단어를 고르지 않았다. 돌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내 아들이 평생을 걸 사람이 아닙니다. 오세린이 숨을 들이켰다. 회장님, 그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진짜로,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모습이 우스웠다. 아니, 우스운 게 아니라 처참했다. 그녀는 지금 반성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세린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한 문장 더 얹었다. 당신은 단지 상대가 누군지 확인한 뒤에 태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오세린의 숨통을 조였다. 그리고 드디어 민재가 움직였다. 민재는 오세린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세린아. 오세린의 눈이 반짝였다. 민재야. 민재는 아주 낮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우리 끝내자. 오세린의 얼굴이 무너졌다. 아니야. 민재야, 나 진짜.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가진 걸 사랑한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오세린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상하게도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그녀는 웃으며 사람을 밟았으니까. 오세린은 마지막으로 내게 소리쳤다. 회장님, 저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때 나는 정말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면.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끝장을 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했어야지. 정적? 이번엔 진짜 정적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오세린은 알았다. 오늘은 더 이상 프레임도 눈물도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은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내쉬었다. 마치 오랫동안 목을 조이던 무언가가 풀린 것처럼. 민재가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할 건 없다. 내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좋은 사람은 내 앞에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사람인 사람이다. 민재의 눈이 젖었다. 그때 나는 내 아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오세린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더니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여자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보복으로 간다. 그리고 그 보복은 민재를 향할 것이다. 오세린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나 당신 아들 인생 끝내줄 수도 있어요. 오세린은 눈물을 닦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다. 좋아요.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을게요.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세린 같은 사람은 법정으로 가지 않는다. 법정은 증거를 요구하니까. 대신 그들은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여론, 증거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잔인한 칼. 그리고 나는
그 칼이 내 아들을 향할 거라는 걸 알았다. 민재가 내 옆에서 숨을 삼켰다. 아버지, 저 여자 지금 뭐 하려는 거죠? 나는 짧게 말했다. 보복.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오세리는 통로 끝으로 걸어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지금 바로 올려. 응. 딱 그 각도로.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나는 그 문장을 들었다. 피해자인 것처럼. 그녀는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그녀는 그럴듯함을 만든다. 그게 프레임이다. 그날 밤 나는 본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민재와 함께 작은 사무실로 갔다. 누구도 모르는 태성개발 보안팀의 별도 상황실, 벽 하나를 가득 메운 모니터, 각종 내부 보고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이슈 트래킹 화면. 민재는 처음 보는 공간에 당황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이런 데가 있었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회사는 건물을 세우지만 회장은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때문에. 나는 민재를 끊었다. 내 때문에가 아니다. 저런 여자는 누구든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오세리는 오늘 밤 반드시 움직인다. 끝났다는 말을 들은 순간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 걸렸으니까 예상은 정확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 보안팀 팀장이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다. 회장님, 올라왔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떠 있었다. 제목, 루미에르 그랜드 갑질당한 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영상은 딱 필요한 것만 담겨 있었다. 내가 무릎 꿇는 장면, 오세린이 울먹이는 목소리, 저 너무 무서워요라는 자막, 그리고 마지막에 회장 아들이라는데요? 같은 문장. 가장 중요한 장면은 빠져 있었다. 키를 던진 장면, 도구라고 한 장면, 무릎 꿇어라고 한 장면. 그건 없었다. 민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누가 찍었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찍게 만든 거다. 민재는 손이 떨렸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다. 와, 저 남자 뭐야? 여자한테 무릎 꿇게 하네. 재벌 아들 클라스? 저 여자 너무 불쌍하다. 민재가 숨이 막힌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저렇게 퍼지면. 나는 화면을 끄지 않았다. 오히려 더 오래 봤다. 이게 현실이다. 진실은 늦고 거짓은 빠르다. 그리고 프레임은 사람들의 분노를 먹고 자란다. 민재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말했다. 저 죽고 싶어요.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이다. 나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민재야, 여론은 칼이 아니다. 민재가 눈을 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론은 함정이다. 새벽 2시 또 하나가 터졌다. 이번에는 커뮤니티였다. 태성개발 익명 게시판. 회장 아들 호텔에서 여자 무릎 꿇린 영상. 그리고 회사 외부 커뮤니티로 그 글이 그대로 퍼졌다. 제목만 더 자극적으로 바뀌었다. 재벌 2세 갑질. 여자 울렸다는 태성개발 후계자. 민재는 마치 호흡을 잃은 사람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버지, 이거. 나는 냉정했다. 좋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좋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돌아갈 길이 없다. 민재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증거를 남기고 있다는 뜻이다. 민재는 눈을 깜빡였다. 증거요? 나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지금 올라온 영상, 글, 댓글 전부 기록해.
이건 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의도가 있는 행동은 언젠가 법 앞에서 반드시 목줄이 된다.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새벽 3시, 오세린이 또 한 번 움직였다. 이번엔 연락이었다. 민재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민재야, 나 너무 무서워. 난 진짜 피해자야. 너희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 진짜 가만히 못 있어. 내가 나한테 사과하면 나도 이거 멈출게.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너 평생 사람들한테 욕먹고 살아. 내 아버지도 똑같이. 민재는 메시지를 읽다가 손이 떨려서 폰을 떨어뜨렸다. 그 메시지는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인질극이었다. 민재는 나를 바라봤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답장하지 마라. 저건 대화가 아니다. 협박이다. 민재가 숨을 들이켰다. 그럼 그냥 막고 있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막고 있을 필요 없다. 다만 나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 싸움은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목을 조르는 사람이 이긴다. 민재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 순간 내 아들의 얼굴이 조금씩 회장 아들의 얼굴이 되어갔다. 아픔으로 배우는 얼굴이었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말했다. 오늘 루미에르 그랜드 CCTV 원본, 영상 저장본, 음성까지 확보, 당시 근무자 전원 진술서, 오세린이 VIP를 주장한 결제 기록. 그리고 나는 잠깐 멈췄다. 오세린 이름으로 최근 6개월간 호텔 클레임 내역 조회 가능하나?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요청 넣겠습니다. 민재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런 걸요? 나는 대답했다. 한번 갑질한 사람은 습관이 있다. 습관은 반복된다. 반복은 기록으로 남는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보안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회장님, 이거 보시죠. 화면에는 오세린 이름으로 적힌 클레임 내역 캡처가 있었다. 직원 불친절, 손님인데 무시당함, 매니저 불러라, 보상 요구, 횟수 12회. 민재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12번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12번이 아니다. 12번 들킨 거다.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번호였다. 홍보실장, 회장님, 기자들이 전화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냥 두세요. 홍보실장이 숨을 삼켰다. 네. 나는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다. 아직이다. 지금 반박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보인다. 그녀가 더 떠들게도, 더 크게, 더 많이.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정말 이겨요? 나는 모니터 속 오세린의 피해자 영상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기는 게 아니다. 진실은 원래. 나는 시선을 돌려 민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늦게 와서 끝장을 낸다. 그 순간 보안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팀장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거기엔 오세린이 지인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 캡처가 떠 있었다. 야, 지금 분위기 완전 잡았어. 사람들 다 내 편이야. 민재 그 자식 그냥 끝내버릴 거야. 민재의 얼굴에서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다. 이제 끝내자. 아침 7시. 태성개발 홍보실에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회장님, 기사 나갑니다. 회장님, 방송국에서 확인 요청 왔습니다. 회장님, 커뮤니티 1위입니다. 민재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화면만 보고 있었다. 자기 얼굴이 없는 기사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재벌 2세 갑질. 사람들은 증거를 보지 않는다. 제목만 본다. 그 제목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들은 미치면 누구든 한 명쯤 죽이고 싶어 한다. 민재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이미 쉰 상태였다. 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절 알아볼까요? 나는 대답 대신 홍보실장에게 물었다. 현재 여론 방향. 홍보실장은 침을 삼키고 말했다.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편집 영상이 너무 강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이 딱 좋군요. 홍보실장이 놀란 얼굴이 됐다. 회장님, 지금이 좋다고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순간이 가장 크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민재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우리가 지금 소리치면 사람들은 더 때린다. 우리는 반박하지 않는다. 증거만 보여준다. 민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어떡해요? 나는 의자를 끌어당겼다. 공식 입장문 하나, 그리고 영상 하나. 딱 2개면 끝난다. 공식 입장은 감정이 아니라 칼이다. 홍보실장은 급하게 준비했다. 사과문 톤으로 갈까요? 유감 표명이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사과문은 죄가 있을 때 쓰는 거다. 홍보실장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럼 강경 대응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경도 아니다. 차분하게. 딱 3문장. 나는 키보드를 직접 두드렸다. 태성개발 공식 입장. 당사는 루미에르 그랜드 주차장 사건과 관련하여 편집된 영상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CCTV 원본 영상 및 현장 음성 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사실관계는 곧 공개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이 숨을 삼켰다. 회장님, 이렇게 차갑게 가면 더 욕먹지 않을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차갑게 보이게 해라. 우리는 감정 싸움하는 순간 진다. 저쪽이 감정으로 사람을 때릴 때 나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우리는 사실로 목을 조른다. 1분 12초짜리 영상, 모든 게 끝났다. 우리는 긴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긴 걸 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화가 났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장면만 묶었다. 오세린이 차키를 던지는 장면. 아저씨 냄새라는 모욕. 무릎 꿇고 사과해요. 도구조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 끝장낸다는 음성 메시지. 민재가 영상 편집본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게 다 찍혀 있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찍혔다. 너는 운이 좋았고 나는 잠깐 멈췄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홍보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회장님, 업로드 하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간. 지금 올리면 급한 반박으로 보인다. 홍보실장이 물었다. 그럼 언제? 나는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12분. 10시. 사람들이 출근해서 커뮤니티 한 번씩 보는 시간.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거 세린이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민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끝나는 건 인생이 아니다. 가면이 끝나는 거다. 오세리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다. 업로드 전 오세리는 또 움직였다. 기자에게 연락했다. 인플루언서에게 DM을 보냈다. 저 피해자예요. 재벌이 날 협박해요. 그녀는 계속 불을 키웠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우리가 원본을 들고 있다는 걸 정확히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설마 진짜 올리겠어? 그리고 그 설마가 인생을 무너뜨린다. 십시 정각, 여론이 꺾였다. 십시, 홍보실장이 버튼을 눌렀다. 게시 완료했습니다. 처음 1분은 조용했다. 그 다음 3분, 댓글이 붙기 시작했다. 처음 10분, 공유가 미친 듯이 퍼졌다. 그리고 20분 후, 여론이 꺾였다. 헐키 던진 거 뭐냐? 와, 무릎 꿇으라고 했네. 도구라고 하는 거 싫어? 편집 영상이었네. 여자가 가해자잖아. 사람들은 자기 분노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갑자기 더 잔인해진다. 그 분노는 방향만 바뀐다. 이번엔 오세린을 찍기 시작했다. 민재는 화면을 보다가 몸이 조금씩 풀렸다. 그때 민재가 작게 말했다. 아버지, 저 살아남은 거 맞죠? 나는 대답했다. 살아남은 게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는 거다. 하지만 난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오세리는 편집 영상이 들통나도 끝까지 피해자 코스를 탄다. 난 몰랐어요. 난 진짜 무서웠어요. 재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단 한 줄을 던졌다. 당일 주차요원으로 위장 근무한 인물은 태성개발 회장 강태범 본인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프레임을 딱 한 컷 넣었다. 내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리는 장면. 1초, 그 1초가 세상을 조용히 얼려버렸다. 오세린은 사과가 아니라 도망을 택했다. 오세린에게 전화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향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이미지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희 너무 잔인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너희가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재는 그 문자를 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저 말은 사과가 아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다. 민재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말했다. 그 사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회장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아버지였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보안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오세린 측에서 협박당했다며 경찰 신고 접수하려고 움직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군. 민재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그럼 이제 어떡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여론이 아니라 나는 민재를 보며 천천히 한 단어를 꺼냈다. 법이다. 오세리는 여론이 뒤집히자 즉시 말을 바꿨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내가 피해자다라고 울부짖던 여자가 이제는 재벌이 날 협박한다라고 말했다. 그게 이 인간들의 특징이다. 처음엔 피해자로 울고 다음엔 강자를 악마로 만들고 마지막엔 세상을 탓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자기 행동을 돌아보지 않는다. 보안팀장이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오세린 측이 경찰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민재가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진짜 경찰까지 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다. 민재가 숨을 삼켰다. 근데 저희가 뭘 잘못했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저 사람들의 기술이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민재의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게 했다. 민재야,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건 하나다. 민재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다. 너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면 된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당연하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이 나를 욕하는 느낌을 견디기 어렵다. 그때 홍보실장이 말했다. 회장님, 기자들이 계속 요구합니다. 민재님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다고요. 민재가 움찔했다. 제가 기자 앞에서요? 홍보실장이 덧붙였다. 지금 온라인에서 사과하라는 여론도 있고요. 사과하면 빨리 잠잠해질 수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면 끝나지 않는다. 홍보실장이 멈칫했다. 왜죠? 나는 짧게 말했다. 사과는 상대가 사람일 때 통한다. 오세리는 사과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과를 무기로 쓰는 사람이다. 민재가 낮게 물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나는 민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과가 아니라 정리를 해. 민재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였다. 민재는 흔들리는 와중에도 결국 마음을 먹는 사람이었다. 그게 내 아들이었다. 오후 1시 오세리는 인스타에 글을 올렸다. 저는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 혼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조만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글은 딱 하나를 노렸다. 동정. 사람들은 진실보다 동정에 더 쉽게 움직인다. 민재가 화면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사람은 끝까지. 나는 말했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끝까지 보내야 한다. 민재가 나를 바라봤다. 어디까지요? 나는 대답했다.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나는 큰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그건 오세린에게 무대만 만들어주는 꼴이다. 대신 딱 2분짜리 공식 발표 영상만 준비했다. 민재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오는 영상. 자극적인 자막도 배경음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선명했다. 민재는 촬영 직전 손을 떨었다. 아버지, 저 말 잘못하면. 나는 민재의 어깨를 툭 쳤다. 잘할 필요 없다. 진짜만 말해. 민재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태성개발 강민재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편집되었고 사실관계는 이미 원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오세린 씨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종료합니다. 어떤 이유든 힘없는 사람을 모욕하고 무릎을 요구하는 태도는 제가 평생 함께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현장에서 불편과 상처를 받으신 호텔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재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촬영장은 조용해졌다. 나는 그 조용함이 좋았다. 진짜 사과는 소리 큰 연기가 아니라 조용한 얼굴에서 나온다. 민재는 촬영이 끝나고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나는 민재에게 말했다. 무서운 게 정상이다. 하지만
나는 민재의 등 뒤를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다. 내가 지금 한 건 평생 너를 살릴 선택이다. 민재 영상이 나가자 오세리는 10분도 안 돼 반응했다. 그녀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켰다. 울먹이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인데 재벌이 저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올게 왔다. 그녀는 결국 말을 꺼냈다. 저 협박당했어요. 그날 주차장에서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민재가 화면을 보며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숨이 막힌 사람이 내는 짧은 숨 같은 웃음. 아버지, 무섭다더니 그때는 왜 그렇게 웃으면서 무릎 꿇으라 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자폭은 이제부터다. 나는 보안팀장에게 말했다. 음성 메시지 원본. 그 부분만 올려.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딱 7초, 단 7초짜리 음성만 공식 계정에 업로드했다. 오세린 목소리였다. 야, 분위기 완전 잡았어. 사람들 다 내 편이야. 민재 그 자식 끝내버릴 거야. 끝. 그 7초로 모든 게 끝났다. 협박받은 피해자는 절대 저런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중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 이건 싸움이 아니라 사기였구나. 댓글이 바뀌었다. 와, 소름. 피해자 코스였네. 사람들 갖고 논 거네. 민재가 불쌍하다. 직원들한테 무릎 꿇으라던 게 진짜였네. 민재는 그 댓글들을 보다가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살아있는 사람의 숨이었다. 마지막으로 오세리는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희 진짜 끝까지 가네. 그래, 나도 끝까지 간다. 너희 회사, 아버지, 너 다 조질 수 있어. 민재가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다. 나는 변호사에게 짧게 지시했다. 협박 명예훼손업 무방해. 전부 묶어서 진행. 민재가 물었다. 아버지, 그럼 저 사람 감옥 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옥이 목적이 아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저런 짓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민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다. 저 사람 불쌍하지도 않네요. 나는 민재에게 말했다. 불쌍한 건 저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차장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사람이 밟고 올라간 사람들의 하루다. 늦은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아직도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또 뭐가 남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오세리는 지금 무너진 게 아니다. 포기한 척하며 마지막 칼을 숨기고 있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아주 낮게 말해줬다. 그리고 그 칼은 너한테 올 거다. 그 순간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오세린이 민재님 직장 쪽으로 직접 찾아갈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넥타이를 단단히 매며 말했다. 좋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오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가 포기하는 건 자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를 잃는 순간뿐이다. 그리고 이미지가 깨졌다면 그 다음은 늘 같았다. 나만 망할 수는 없다. 그 심리가 그녀의 마지막 칼이 됐다. 보안팀장이 낮게 말했다. 회장님, 오세린이 움직였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요?
보안팀장이 화면을 보여줬다. 민재가 다니는 곳. 태성개발 계열사 태성이엔드시 신사업본부. 정문. 로비. 오세린이 거기 있었다. 검은 코트, 길게 묶은 머리, 카메라 한 대, 그리고 곁에 서 있는 남자 둘. 나는 화면을 보자마자 알았다. 유튜버다. 정확히는 정의로운 척하는 사냥꾼들. 사람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찢어먹고 조회수를 얻는 인간들. 오세리는 그들과 손잡았다.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저 사람 진짜 여기까지. 나는 침착했다. 당연히 온다. 여론이 꺾였는데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다.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전화 가면 직원들이 저를 뭐라고 볼까요? 나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가 떳떳하면 된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전 떳떳한데도 무섭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사람으로 살지 않고 어른으로 살아야 한다. 민재가 숨을 삼켰다. 어른으로요? 나는 말했다. 도망치지 않는 어른. 우리는 차를 타고 태성이엔드시로 향했다. 나는 본사로 갈 수도 있었다. 경찰을 먼저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러 민재를 데리고 직접 갔다. 이 싸움은 내가 대신 끝내주면 안 된다. 민재가 스스로 끝내야 다시 끌려가지 않는다. 회사 로비는 이미 술렁였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저 여자 아니야? 헐, 맞네. 영상 올라왔던 진짜로 회사까지 온 거야? 오세리는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마치 본인이 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했을 뿐인데. 옆 유튜버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지금 여기 태성개발 측에서 압박이 들어왔나요? 오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네, 저는 협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하면 제 인생을 끝내겠다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로비 끝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그때 오세린이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로비를 둘러보며 고개를 들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 혹시 강민재 씨가 평소에 여러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민재를 죽이려는 칼이다. 그녀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한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로, 그럴 것 같은 이미지로. 오세리는 그 방법을 너무 잘 알았다. 민재가 움직이려 했다. 나는 민재의 팔을 잡았다. 지금은 민재가 나를 봤다. 아버지, 저 지금. 나는 낮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그녀 프레임 안으로 들어간다. 그녀가 원하는 건 내가 화내는 장면이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오세리는 계속했다. 그날 호텔에서도요. 그분 주차 요원이 무릎을 꿇은 건. 그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말했다.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넘어 대담한 조작이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근데 영상 원본에선 내가 무릎 꿇으라고 했잖아. 오세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카드를 꺼냈다. 그거요? 그녀가 웃었다. 그거 편집일 수도 있죠.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웅성댔다.
이게 프레임의 무서움이다. 진실을 보여줘도 그것도 조작일 수 있다로 밀어버린다. 오세리는 이제 진실과 싸우는 게 아니다. 세상 전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자기에게 유리한 혼돈을 만드는 중이었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나가겠습니다. 나는 민재를 놓았다. 그래. 민재는 한 걸음, 두 걸음, 사람들 사이를 똑바로 걸었다. 그 순간 로비가 갈라졌다. 마치 물 위를 가르듯 사람들이 민재의 길을 만들었다. 오세리는 민재를 보자 눈이 반짝였다. 먹잇감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바로 울음 표정을 만들었다. 민재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민재는 멈춰섰다. 그리고 놀랍게도 화부터 내지 않았다. 민재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세린 씨, 그 호칭 하나에 오세린의 표정이 굳었다. 세린이 아니라 씨, 사랑이 끝났다는 증거였다. 민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세린이 입꼬리를 올렸다. 사과했다. 내가 이겼다. 하지만 민재의 다음 문장이 그 여자의 웃음을 얼렸다. 제 개인 일로 회사까지 오게 만든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재가 오세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누군가를 무릎 꿇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릎을 요구한 사람은 오세린 씨였습니다. 오세린의 얼굴이 굳었다. 유튜버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그럼 오세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네, 거짓말입니다. 로비가 술렁였다. 오세린이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민재야, 너 지금 나를 여기서 죽이겠다는 거야? 민재는 낮게 말했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너는 민재의 목소리가 더 차분해졌다. 너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오세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마지막 공격을 던졌다. 좋아. 그럼 나도 말할게. 그녀가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나 너희 집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민재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나는 그 흔들림을 끊어야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로비에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숨을 멈췄다. 회장, 그 단어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공기를 바꾼다. 오세린도 나를 보자 목이 멎었다. 그녀는 한순간 더 크게 울먹였다. 회장님, 저 진짜 협박받았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아주 짧게 말했다. 오세린 씨, 여긴 내 회사다. 오세린이 멈칫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은 피해 호소가 아니라 나는 로비 전체가 들리게 말했다. 업무 방해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보안팀이 움직였다. 오세린이 소리쳤다. 뭐야? 내가 뭘 방해했는데? 나는 한마디만 더 했다. 기회는 줬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기회요? 회장님, 지금도 갑질하시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로비 중앙 화면에 짧은 음성 파형이 떴다. 재생하겠습니다. 오세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야, 분위기 완전 잡았어. 사람들 다 내 편이야. 민재 그 자식 끝내버릴 거야. 그 순간 오세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유튜버가 얼어붙었다. 직원들이 수군댔다. 저거 본인 목소리잖아. 끝내버릴 거야? 소름. 오세린은 즉시 소리쳤다. 그거 조작이잖아요. 하지만 늦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사냥꾼으로 보기 시작했다.
오세리는 마지막으로 민재를 노려봤다. 그 눈빛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민재가 말했다. 세린아. 오세린이 눈을 치켜떴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난 내가 무서웠던 게 아니야. 내가 나랑 결혼하면 내가 평생 나 자신을 싫어할까봐. 그게 무서웠어. 그 말이 떨어지자 오세리는 말문이 막혔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끝내자. 정말로. 보안팀이 오세린을 밖으로 안내했다. 오세린은 끝까지 발악했다. 이거 다 너희가 만든 거야. 재벌이 사람 하나 죽이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진실보다 더 확실한 걸 봤다. 그녀의 태도. 로비가 조용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갔다. 민재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오늘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지킨 것 같아요. 나는 민재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 이게 어른이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홍보실장이 다급히 뛰어왔다. 회장님, 오세린 측에서 모든 자료를 언론에 넘기겠다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넘기라 그래. 홍보실장이 놀랐다. 네. 나는 아주 낮게 말했다. 넘길 자료가 없다. 있는 건 나는 창밖을 봤다. 그녀의 자폭뿐이다. 오세린이 떠난 로비는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 같았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느꼈다. 오늘 우리는 사람 하나를 봤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한 번에 봤다. 민재는 로비 한가운데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옆에 서서 아들이 숨을 고르는 걸 기다렸다. 아들은 강해 보였지만 지금껏 혼자서 참아온 시간이 길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깨지면 끝이 아니다. 깨진 다음부터가 진짜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재는 예전처럼 웃지 못했다. 밥을 먹다가도 멈추고 회의에 앉아 있다가도 멍해졌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는 나왔지만 눈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단 한 가지를 했다. 민재에게 더 이상 괜찮냐를 묻지 않았다. 대신 같이 걸었다. 아무 말 없이 오세리는 마지막까지 언론에 넘기겠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넘길 게 없었다. 있는 건 오직 하나. 그녀가 남긴 발자국, 편집 영상, 허위 주장, 협박 메시지, 업무 방해 시도, 음성 메시지. 나는 법무팀에게 지시했다. 이 사건은 크게 하지 않는다. 법무팀장이 물었다. 회장님, 그럼 어떻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크게 하면 그녀가 살아난다. 그녀가 원하는 건 관심이다. 우리는 관심을 주지 말고 책임만 주면 된다. 오세린에게 간 건 복수가 아니었다. 정리였다. 명예훼손 고소, 협박 및 업무방해 관련 조치,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 및 증거 보존, 접근 금지 및 접촉 금지 절차. 그 모든 과정은 조용하고 차갑고 정확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서운 벌이었다. 오세리는 늘 사람의 감정 위에서 뛰놀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감정이 사라진 순간 그녀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다. 며칠 뒤 나는 루미에르 그랜드 주차장으로 다시 갔다. 이번엔 조끼를 입지 않았다. 정장을 입고 회장으로 갔다. 주차팀 직원들이 나를 보자 굳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날 제가 한 건 테스트였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얼굴을 했다. 나는 한 박자 쉬고 더 중요한 말을 했다. 하지만 그날 가장 상처받은 건 제가 아니라 나는 직원들을 바라봤다. 당신들이었을 겁니다. 한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희는 익숙합니다. 그 말이 내 속을 칼처럼 긁었다. 익숙하다. 사람이 모욕에 익숙해지는 순간 세상은 이미 부서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평생 쉽게 하지 않던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의 눈이 흔들렸다. 주차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죄송하죠. 불편 드려서. 나는 단호하게 끊었다. 아니요. 오늘은 제 말만 들으세요. 나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직원 한 명이 눈을 감았다. 어쩌면 처음으로 자기 일을 자랑처럼 느낀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이 호텔뿐 아니라 태성개발도 앞으로 직원을 도구로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우리 안에 둘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개발은 협력사 현장직 포함 전 부서에 갑질 민원 대응 프로토콜을 강화했다. 나는 그걸 홍보하지 않았다. 홍보할 일이 아니니까. 그건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민재가 늦은 밤 내 서재로 들어왔다. 아버지. 나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민재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잊겠다가 아니라 시작하겠다는 말. 사람은 잊어서 회복하는 게 아니다. 살아서 회복한다. 나는 민재에게 물었다. 뭘 시작하겠다는 거냐? 민재는 내 눈을 보고 말했다. 저 이제는 사랑을 고를 때 제 마음 말고 상대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내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재는 덧붙였다. 그리고 아버지. 그날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을 때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나는 민재에게 가장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다. 민재는 끝내 눈물을 삼켰다. 근데요. 민재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남이 나를 밟아서가 아니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릴 때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민재의 어깨를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잘 컸다. 민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 웃음이 내겐 세상 어떤 계약서보다 값졌다. 며칠 뒤 민재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 식당에서 한 직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다. 사람들이 잠깐 정적이 됐을 때 민재는 먼저 일어나 말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물수건을 가져와 직원이 민망하지 않게 테이블을 정리해줬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지를 확신했다. 내가 아들에게 물려준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그리고 그 눈은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그날 나는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주차요원 조끼를 입었다. 사람들은 내가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 굴욕으로 내 아들의 미래를 샀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게 진짜 인성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믿는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라는 걸.